번째 주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마련되는 시간입니다.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이슈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슈는 적으나 아주 획기적인 이슈가 하나 또 있죠. 이 획기적인 이슈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약간 겁나요. 요즘에 획기적인 이슈가 그냥 말 그대로 획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되게 충격적인 이슈라서. 그렇죠. 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의 깊이나 네. 그 의미의 충격의 정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획기적인 그쵸. 이슈는 정말로 좀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획기적이다라기보다 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해? 라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맞습니다. 예, 그런 뭘로 것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무속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론의 리드가 또 그러더라고요. 돌고 돌아 다시 무속. 돌고 돌아 다시 무속. 네. 아, 돌아 또 무속. 야, 네,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다 비슷해요. 맞아요. 예, 돌고 돌아서 다시 무속. 네, 그러니까 제목은 아니었으나 리드문에서 그게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나 또 오늘 장윤지 기자님께서도 그걸 또 제목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돌고 돌아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등장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네, 모르셨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냥 또 무속이야라고 네, 하니까 또 무속. 네. 돌고 돌아서 다시 무속 이렇게 썼더니 저같이 돌고 돌아 또 무속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인가 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가 좋네요, 더. 네. 지금 무속 논란이 이번에 또 어디에서 나오는 논란인가요? 지금 우선은 한남동 관저입니다. 관저. 첫 번째로 이제 윤건영 의원이 한남동 관저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까지만 언론 나와서 네. 오전에 라디오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수영장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두 가지 팩트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윤석열이 그 파면 선고 받은 날이 4일이잖아요. 네. 4일부터 윤석열 그러니까 하루 전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퇴고 하루 전 10일까지 7일이죠. 네. 그러니까 4일부터 10일까지 7일인데 이때 사용한 수도가 톤수가 288톤을 사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 하나. 228톤이 아니라 288톤이군요. 네, 228. 제가 288이라고 했나요? 네, 228톤. 네, 228톤입니다. 네, 네. 야, 뭐 228톤이나 288톤이나 뭐 네, 228.36톤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팩트 하나고.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요, 이게 솔직히 물이 톤이라고 계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 7일 동안 사용한 그 톤이 228톤이잖아요. 네. 이것이 75만 원 정도 됩니다. 와, 그럼 한 달에 수도세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매주로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사용한다 한다면 뭘 그런 거죠. 어디다가 쓰길래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는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수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수영장 물을 매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사실 늘 채워두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뭐 매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영장 물을 그렇게 매번 수영장 했다고 해서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아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 본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수영장 물을 이렇게 매번 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7일 동안 4일부터 10일까지 228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본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나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평소 200톤이 넘는 물은 원래 사용한다. 원래 쓴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주일간 200톤이 넘는 걸 쓰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200톤도 너무 큰 거지만 한 달에 200톤을 쓰는 건지는 모릅니다. 아니 근데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쳐도 많죠. 한 달이라고 쳐도 수도세만 7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글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뭐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전에 들었다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서 진짜 수영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냐면 뭐라고 했나요? 대통령실의 수영장은 대통령 부부의 전용 시설물이 아니다. 이 말은 즉슨 수영장은 있으나 대통령 부부의 전용 시설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수영장이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있긴 있군요. 네, 확실히. 전용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요.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외교 장관 공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영장이 따로 그렇죠. 없었어요. 수영장 얘기 없었습니다. 언제 만든 거야, 그러면? 왜 21g이 그 공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21g이 공사를 하면서 18개 이제 그 하청업체 중에서 15개가 다 부적격, 자격이 그랬죠. 없는 네. 업체였었다. 근데 그때 수영장을 지은 건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요. 우선은 수영장은 존재하지만 대통령 부부가 전용으로 이용하진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팩트입니다. 하나 진짜. 네. 근데 자꾸 이제 무슨 수영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어디다 썼느냐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수영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 그럼 거기에 228톤의 물을 4일 동안 4일부터 10일까지 사용했느냐? 사용했다라는 건 팩트. 그 다음에 궁금증이 이제 지금 장윤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면 왜? 어디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니 수영장도요. 걔 무슨 올림픽 수영장도 아니고 호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5m 레인 한 두세 개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수영장은 잘 몰라서 228톤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 대단하다. 네. 참. 그 228톤이면 일단 1톤이 네. 봉고 트럭 하나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근데 거기 가득 실으면 이제 1톤인데. 근데 그 양보다 우선은 저희가 집에서 많은 가정에서 수도세를 얼마나 내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보통 2인 가족, 4인 가족 기준 수도세 얼마나 내는지 그게 몇만 원일 겁니다. 그렇죠, 몇만 아주 원이죠. 많이 써도. 저 전에 그 한번 수도가가 파열이 돼가지고 물이 네. 줄줄줄 샌 적이 있어요 집에. 네네. 그때 그 수도세가 9만 얼마가 나와가지고 내가 노발대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무느냐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죠. 계속 물이 물수가 샜기 있을 때문에. 경우에 9만 얼마.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그 수도 사업소 가가지고 니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했었던 네네.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럴 때 9만 원이 그절 때 나왔었고. 그저 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근데 거죠. 지금은 열흘 정도 사용한 거, 아니 일주일 정도 사용한 것이 74만 6,240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그때 관저로 이제 그 조리사들이 뭐 요리 음식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의 의혹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물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왜 사용했느냐?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파티?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탄핵당한 대통령 자격이 아닌 일반인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비밀스러운 파티를 열었다. 뭐 이 워터밤 가능성 얘기가 나오든지. 맞아요. 워터밤인가요, 진짜? 진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워터밤 얘기가 아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워터밤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 그런데요. 지금 본의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 상황이었는데 비밀스러운 파티를 진짜 열었다? 이런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정신인가? 그리고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진짜. 국민 정서상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보면은 식자재를 뭐 싣고 가는 트럭도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그 조리사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네. 막 보이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비밀스러운 뭔가,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뭔가 행사를 하기는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물을 많이 쓰나요?
그렇죠. 지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해요. 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가. 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228톤이면 1톤 트럭, 봉고 트럭에 네. 거의 200대 분량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열흘 만에 다 썼다? 음. 아니 1톤 글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 물을 사용한 날짜가 그러니까 4일부터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그런데 네. 식자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JTBC에서 그때 단독 나왔던 것이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날 식자재 차량 조리사들이 포착이 됐다. 그 영상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인데 네, 짧은 영상 이거는 그 긴 영상 중에 정말 일부인데 이렇게 식자재 차량과 조리사가 포착이 됐다는 것은 4월 7일 그러니까 네. 날짜로 보면은 딱 물 사용한 그 기간은 딱 정확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국민 세금으로 관저에 임시로 머무는 일반인 주제에 손님들을 다 초대해서 본인들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실 조리사가 따로 있고 관저 조리사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땐 그러지 않았었다. 근데 윤석열은 따로 하면서 조리사가 따로 있고 더 많았었다라는 건데 그 모든 조리사들을 국민 세금으로 일반인이 그렇게 활용을 했다. 그때 말씀 주셨던 워터밤 수영장에서 보낸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은요. 4일 11시 22분부로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민간인이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밝혀야 될 것 네, 같아요. 밝혀야 되고 정권이 바뀌잖아요. 세금 청구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카 10만 얼마를 썼다고 전한리 아닙니까? 그 윤석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100곳 정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화딱지 나는 것이 한동훈이는 툭하면은 뭐 법카로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되니 어쩌니 하는데 법카로 소고기 사 먹은 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저기 청계산장인가 뭔가 맞아요. 청계산 밑에 소고기집 거기서 500만 원 뭐 그렇게 썼어요. 1000만 원 가량 쓴 걸로 나와요. 뭘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렇게. 뭐 회식을 세게 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요. 예, 한우 고깃집인데 문제는 그 한우 고깃집에서 윤석열 선거 자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냈던 걸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오마사케도 있잖아요. 오마카세. 오마카세. 죄송합니다. 오마카세를 못 먹어봐서. 오마사케는 또 뭐야? 오마사케. 예, 정종의 일종인 것 같아요. 오마이사케. 오마카세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경 대변인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할 때마다 제가 참 당황스러워요. 예. 개그 아니고요. 진짜 실수였어요. 네. 네. 자, 네, 이제 두 번째는 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물을 이용한 세 가지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네. 수영장이 있고 물을 진짜 사용한 건 맞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을 이용한 증거인멸 같은 거. 그거는 좀 희박하긴 합니다. 그런데 태우는 것보다는 물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뭔가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희박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법이 있는 것이 잘게 세절을 한 다음에 계속 내보내요? 네, 수영장에서 계속 물 흘려보내면서 그냥 하는 거죠? 변기에 흘려내려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변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수영장은 하수구 배관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하다. 아니면 뭔가 씻겨서 내려 보내야 했던 뭔가 씻겨야 했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씻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탱화 같은 건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탱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절집에서 쓰는 탱화가 있고 이렇게 신당에서 쓰는 탱화가 있는데 신당 탱화 같은 경우를 이제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나 같은 걸로 지우고 신나는 물에 섞어서 보내면 씻겨 내려가니까 그러지 않았을라나
저도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용산에 방법한다라는 것처럼 그쵸. 이미 다 했다. 그래서 왜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은 부정탄 용산에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방법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을 물로 식혀서 쪼개거나 종이 같은 거니까 쓸려 보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용산 그 한남동 관저에 네. 그 신당 같은 게 차려져 있어서 아예 그러니까, 아예 진짜 신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벽화 같은 거를 그려놨을 가능성. 근데 그 벽화를 지우려면 뭐 네. 신라 같은 걸로 지워야 되는데 신라로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신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태울 수도 없고 밖으로 유출할 수도 없고. 신라는 불 붙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하수구로 건데 신라를 버렸으면 이거 벌금 아닌가요? 벌금이죠. 세게 나오죠. 어쨌거나 물에 희석해서 내려보냈을 가능성. 그러니까 뭔가를 네. 희석해서 내려보냈을 그쵸. 가능성이 있죠. 뭐 그래서 누구는 이제 마약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약 진짜 이들은 무속과 마약 다 연결되네요. 부정적인 건 다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추정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양의 물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데 그것도 한여름도 아니고 네, 이제 이상합니다.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4월 4일부터 네, 일주일 10일까지. 동안 어떻게 200톤이 넘는 물을 쓰는지 아무리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워터밤이 가장 유력하게 많이 유력하네.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증거인멸로 생각을 하고 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제가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김건희 하면은 의혹 중 하나가 무속이 있고 굿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설수가 많았었는데 그러면 물을 이용한 특정 형태의 어떤 의식을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죠.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께서 댓글에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굿이라고 했었는데 씻김굿인가? 원래는 그런 종류의 굿은 물가에 가서 합니다. 시냇가라든지 근데 그거 강가라든지. 포착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네네. 물을 아예 시내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 저수지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랬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굳이 김건희 씨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굿 관련돼서 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토속 무속 신앙 같은 그런 전통 신앙에서 물이라는 것은 정화, 재생, 그리고 영적인 뭐 연결, 매개체 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제가 이 방송을 했을 때 씻김굿이라고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셔 씻김굿이 뭔가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부정한 기운을 씻겨내는 굿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망자의 어떤 영혼이나 그러니까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씻김굿이 필요하다. 근데 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찾지는 사실 이렇게 못했습니다. 물을 많이 안 사용해요. 이렇게 누가 할 때는 드럼통으로 갖다 놓고 쓰진 않아요. 드럼통으로도 쓰지 않는다라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물을 많이 그러니까요. 강물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저수지를 하나 파놨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씨 하면은 대통령이 여기 손바닥에다 왕자, 대통령 선거 나가는 사람이 왕자하고 토론에 나갈 거라는 생각 우리는 못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수영장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저수지 개념으로 파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에. 네, 아예 저수지처럼 파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뭘 하더라도 항상 그 이상을 보여준 게 네, 김건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도 에이 그건 아니지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뉴스를 보고도 야 이거 뭐야 페이크야? 거짓말인 줄 알았지. 뭐야 뭐 AI야? 이거 뭐 딥시크야?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어요. 딥페이크야?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계엄 선포했다길래 에이 무슨 소리야 또 어디서 가짜 뉴스 보고 그렇죠. 그랬어.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였어요. 아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네, 다 그럴 정도입니다. 액막이꽃도 있다고 합니다. 액막이꽃도 물을 이용해서 뭐 무슨 뭐죠? 재액을 막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개인굿도 하기도 하고 마을굿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물 사용이 훨씬 더 시킨 것보단 적은 것으로 저는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찾아본 건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 사실 요즘에 건진법사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건진법사 하면 떠오르는 굿이 있습니다. 아 무슨 굿인가요? 그 소 가죽을 벗긴 네네네 그 맞아요. 놀라운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소가 아니 살아있는 소였죠. 그렇죠.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무속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니까 살아있는 보통은 이제 이미 이제 죽은 가축을 올리는데 살아있는 동물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굿이 있기는 해요. 그런 종류의 굿이 있어요. 네네네. 약간 저주굿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네. 그랬으면 근데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했던 피가 상당히 많이 낭자했을 겁니다. 아 네. 그랬으면 그래서 그걸 씻어내리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저수지 개념으로 파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청소용 물이 그렇게 사용했다. 네. 그렇다면 계산은 그 정도 나와요. 오. 예컨대 돼지 같으면 그 정도 나와요. 두 마리 돼지 한 두세 마리만 잡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굿에서 돼지 두세 마리 정도 잡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닭을 잡습니다만 네. 경우에 따라서 돼지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죠. 아.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피를 청소를 하려면 뭐 보통 그 혈액량의 한 서너 배 이상은 써야지 청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7일 동안 228톤을 물을 사용했어요. 75만 원 정도의 가량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시사 방송에서 이게 분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시사 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속 관련 논문집을 그러니까 글도 찾아보고. 예, 경희대 옛날에 서 무슨 교수님 계셨어요. 네네. 그 교수님이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민소학 교수님이셨는데 네네. 서정범 교수님인가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이 쓴 논문들을 제가 뒤져보고 근데 이걸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선인 되자마자 당선인 그때도 나는 청와대에 하루도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앙적 권력의 상징이 청와대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루도 못 있겠다라는 것은 뭔가 그것도 우리가 그 무속과 연관돼서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출퇴근을 하고 경호동을 신설을 하니라고 한 60일 정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고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굳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남동에서 그렇게 7일씩이나 버틴 것도 결국에는 날 잡아서 나온 게 아니냐. 라는 말 그러니까요. 그 무슨 손 안 타는 날인가 뭐? 손 없는 날. 네. 네. 아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진 법사가 여기저기 계속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뭐 정권 초기에 손절 당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진법사 기사가 있으면 최근 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건진법사 그냥 무속인 건진법사 이 사람 이름이 전성배죠. 전성배 씨. 네. 근데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저희가 이미 뭐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김건희 씨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그렇죠. 오래된 관계이자 아주 특별한 오래된 관계이다. 관계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건진법사한테 그때 무슨 석산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도 있는데 그건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거야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습니다. 석산 관련해서.
건진법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끝내는 경기도에서 그걸 허가 인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가기 직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었는데 윤한홍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준 것처럼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검찰이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서 걸리긴 했네요. 네.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뭐 그 이재명 혹은 그 김동연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네. 몰랐겠네요. 이때가 아마 2017년도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진성배 씨, 그러니까 무속인 건진법사 그 진성배 씨, 전성배 씨, 네. 전선배 씨, 그죠. 전씨니까 전선배 네. 씨, 그 은시처를 찾아갔는데 돈다발이 발견이 됐습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돈다발을 가지고 1억 있다. 6천 500만 500만 원 돈다발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서 5천만 원은 22년도 5월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완전 밟고 난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밀봉된 비닐 상태 5천만 원은. 네, 신권 밀봉된 비닐 상태 이거를 그대로. 뭐라고 부른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제 그래요? 관봉이라 그러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막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막. 네.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 네. 야, 대단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건진법사 이제 전선배 씨는 코바나 콘텐츠 고문 이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과거 정보를 좀 떠올려 보면은 이게 지금 네트워크 본부가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 네트워크 본부가 있었고 거기에 건진법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의 상임 고문으로 있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건진법사가 윤석열 이렇게 그때 당시 후보를 등을 탁탁탁 치고 막 이렇게 리드하는 모습이 우리가 화면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해체된 게 아니었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밝은미래위원회로 재편이 돼서 건진법사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결국에 시민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선거운동 당시에 보고도 받고 본인이 뭐 선거운동 지휘도 하고 했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건진법사가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특별한 관계죠. 네, 특별한 관계이다. 근데 김건희 뒷배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는 늘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통일교하고도 관련이 많다고 네. 들었어요. 아니 그거 전에요. 윤한홍 의원에게 청탁 메시지 보낸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윤한홍 의원한테 청탁 메시지를 아예 보낸 게 있어요. 자, 자료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이거 기사인데 여기 노란색으로 네.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명을 인사청탁을 부탁을 했어요. 3명을 네, 부탁했고 지금 1명이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있네요.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 내가 이 정도. 자,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지만 나눠야 성공합니다. 뭐야? 권력은 나눌 수 없는데 나눠야 성공한다?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인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을 윤한홍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이 메시지 상으로는 2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명은 확실히 됐다. 한 명이라도 이건 어쨌거나 인사청탁인 거고 네. 부당한 행위에 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뇌물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윤한홍 의원은 건진법사한테 이렇게 쩔쩔매었는가? 인사청탁을 그러니까. 하는 것을 1명은 꼭 들어줬고 2명은 지금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왜 이랬을까? 뭐 물렸나? 물렸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뒷배가 그쵸. 저는 건진이 뒷배가 튼튼하거나 그 뒷배는 김건희로 김건희겠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야, 정말 이런 사람들 근데 도대체 전성배 씨는 뭘로 그렇게 뒷배가 단단한 거예요? 김건희 뒷배를 어떻게 쏟은 거야? 그 비결이 참 궁금하네요. 아니 건진법사 아까 얘기하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 뭐죠? 소의 가죽을 벗기는 네. 무속 신앙 요 얘기하셨잖아요. 무속으로 똘똘 뭉친 사이 아닐까? 네.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 고문까지 했던 사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언론에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 사이가 있었던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대통령실 인사청탁은 또 됐습니다. 건진맵 씨는 건진법사는요. 네, 뭐 신하무개 씨 이런 식으로 신모 씨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뭐 그거는 신행정관은 건진법사 이제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전 씨의 처남 몫이다. 네, 왜 우리 찰리 기억나시죠? 네. 이미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을 통한 인사청탁 외에도 대통령실에 그냥 꽂는 거는 가능했었다. 참. 이게 상당히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실에 뭐 친인척 꽂아놓고 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두환 때 수준이에요. 이게 당장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도 이게 잘 안 먹혔대. 네. 적어도 청와대에는 함부로 이렇게 꽂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비선이잖아요. 네. 비선 친인척을 이렇게 막 꽂아 넣는다. 그런데 이 비선 친인척하고 연결된 이 사람이 건진법사가 무속인 건진법사라는 겁니다. 무속인. 네. 근데 대단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성배 씨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 네. 예비후보 출 그때 이건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별개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뭐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현찰이 1억 6,500만 원, 또 그 전에 1억 원을 받은 바가 있고 인사처 이번에 돈뭉치 발견된 건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건진법사가 네. 2023년 11월인가요? 2023년 3월인가요? 그 무슨 건진법사 그 주의보 이래 경보 이래가지고 네네네. 건진법사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네. 아무도 그렇죠. 그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당에서 한 겁니다. 아, 그거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당에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때. 아하. 네. 국민의힘에서. 네네네. 건진법사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에서 그런 경보령을 그때, 내렸다. 네, 그랬던 거고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건진법사와 관계가 그대로 지속이 됐었던 거고, 왜냐하면 건진법사의 이렇게 현찰이라든지 인사청탁이라는 건 그런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까지도 이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지금 그 신당 창당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 보류하겠다라는 날 그 김계리 변호사하고 본인들하고 무슨 뭐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하잖아요. 보류하겠다는 메시지를 메시지를 내는 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이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 말을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또 별개 문제네. 네. 그리고 통일교 만남도 주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윤석열과 통일교 연결이 좀 된다 많은 맞아요. 얘기가 그쵸, 있었어요. 네. 신천지와 연결된다, 김건희 뭐 연결된다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건진법사가 한 거군요. 사실 그때도 건진법사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만났다는 것이 이제 그 검찰 관련돼서 이제 나온 거고요. 윤석열 그때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진 대선 캠프가 치러진 날입니다. 대선이 아니고 대선 캠프가 치러진 2021년도예요. 벌써 좀 오래됐죠. 21년도 12월부터 그러니까 그 통일교의 윤모 전 그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세계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윤모 씨예요. 윤모 씨. 지금은 세계본부장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그때 중간에 건진법사가 소개를 한 거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을 현금 따발로 줬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3천만 원 수사 그 현금 따발을 사진을 제출했다. 여기까지 언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윤모 씨인가 하는 사람이 그 통일교 신도들한테 자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윤석열과 독대했다. 네네, 자랑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사실이었구만요, 결국에. 아니 그때 당시에 2022년도 당시에 언론 보도만 본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 건진 법사가 그 윤모 씨가 그러니까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 법사한테 지금 검찰이 발견한 것은 3천만 원 현금 다발 사진인데 그 전에는 뭐 수억 원을 이미 보내고 준 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서 이런 소문이 있었고 보도도 나왔었고 그리고 통일교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뭐 통일교 종교인이라고 해야 뭐 되나? 신도겠지. 아, 뭐. 네, 예, 신도요. 예. 신도분들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것이 그 윤모 본부장이 주선해서 만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인터뷰까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좀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하고 윤석열하고 꽤 가까웠군요. 네, 가깝죠. 표만 된다면 뭐 네. 어디든 좋다. 네, 그렇고 뭐 무속도 좋고 아니 맞습니다. 솔직히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무속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진짜 무속 아니에요, 그게? 아니 내가 아는 걸로는 전통 그거 무속 그런 거 말고요. 뿌리가 없어. 아, 사이비 무속 같은 느낌. 네, 뿌리가 없어요. 음, 그 보통 그 무당들이 쓰는 도구를 무구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구 이게 무구인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나름의 일정한 그 문화사적 의미가 있는데 네. 건지는 문화사적 의미가 없는 짓을 막 합니다. 소의 가죽을 왜 벗겨? 전 처음 들어봤어요. 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왜 살아있는 채로 해? 그렇게 하는 무속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아예 차라리 뭐 동물을 그냥 이렇게 희생물로 바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고통스럽게 가죽을 산채로 벗긴다. 아우, 그거는 끔찍한 짓을 누가 아니, 해? 그 무속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거기서 그 죽이는 그런 것도 합니까? 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꽤 여러 문화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는 사례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세계사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한다? 도대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속이 맞나 싶어요. 제가 유일하게 들은 바로는 저주를 할 때 그런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고통, 그러니까 원망이나 고통을 모아야지 네. 그 기를 모아야지 저주가 되니까 네. 그 원망과 고통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그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 있는데 그것도 낯익이 살아있는 소를 아니,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수영장 같이 생긴 곳에서 그렇게 살생하는 어떤 그 종교 의식을 치렀을 그 가능성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주인 어떤 굿 비슷한 거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깔끔하게 죽이면은요. 네. 깔끔하게 죽이면 저주는 아니에요. 아, 고통스럽게 죽게 아무튼. 만들면은 그거는 저주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탄핵된 이 마당에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네 참. 지금 아직은 그 무속과 내란 세력이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기현 판사 때문이에요. 지기현 판사만 아니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열받는데. 맞아요. 예. 지기현 판사가 뭐 레크레이션까지 배워서 본인이 정말 활발하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기현 판사 그 사진을 몇 개를 확보를 했는데 영상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이번에 나온 공개된 영상 말고 네. 따로 노는 네. 다른 그 잡지 같은데 네. 법원에서 발행하는 잡지 같은데 등장한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무슨 뭐 도전 골든벨 그거 비슷하게 말고 나간 하나 거. 더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그거 보고 내가 많이 웃었는데 네. 개그맨 뺨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잘 웃기는 그런 그래서 법원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네. 그 사회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본인이 판사인 거를 그러니까 사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볼 수 있고 성격 쾌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사임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그냥 레크레이션 사회 보듯이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 게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탐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수구 적폐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구 적폐가 왜 네. 국제인권법 연구에 들어가냐고. 그거는 혹시 거기에 발을 담그면 출세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할 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뭐 이런저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출세를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밖에는 뭐 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사실 제일 무서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본인 즐겁게 그러면서 출세를 하려면 네. 뭐든 하겠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내가 어떤 판결을 내려오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만이 욕은 조금 덜 먹고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론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냥 다 요식행위인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요식행위를 즐기는 거야, 그냥 신나게. 막 자연적인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게 참 앞으로 4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이. 네. 우리가 결국 40일이 될 때까지 이걸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좀 그래요. 네. 네. 빨리 건진법사. 전성배 빨리 잡아넣어야 네. 되는데. 아니 그 건진법사 무속인 그러니까 저는 무속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금 최근까지도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의 엄마인 그 최은순 씨 그리고 그 뭐 오빠가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뭐 윤한홍 의원하고도 최근까지 김진우 계속 씨. 윤한홍 의원하고도 최근까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란이 벌어졌을 때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검찰에서요 압수수색한 전화번호가 그 지금까지 3개라고 합니다. 3개에 대해서 패턴을 풀어가지고 봤더니 그런 식으로 길게 통화한 그 최근에 통화한 사례가 10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졌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왜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24년도 9월 달 정도에 국정감사에서 최은순 씨와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네.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네. 그 시기에도 통화를 한번 길게 했었고 이 길게라는 것이 짧게는 뭔가 90분에서 90분요? 네, 길게는 뭐 1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1시간 40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40분 가까이 1시간 넘게 한단 말이에요, 통화를? 그러니까 30여 분, 1시간 30여 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한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명태균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통화를 1시간 48분간 정도 통화를 지금 이거는 최은순 씨하고 건진법사하고 통화를 한 거고 그리고 최은순 씨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는 것도 있고 건진법사가 걸어서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명태균 의혹은 최근 겁니다. 그때까지 통화를 했다. 그 윤한홍 의원은 총 60건 통화 중에 그 56건 통화가 된 게 있더라고요. 총은 60건인데 통화가 된 거는 56건. 그 중에서 윤한홍 의원이 직접 전화한 것이 49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이거를 봤을 때 첫 번째 건진법사는 진짜 실세였다. 그 실세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이들은 무속으로 뭉쳐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명태균 게이트까지 통화를 그렇게 길게 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혹을 하나 더 제기합니다. 단순히 1시간 반, 1시간 33분, 1시간 49분, 짧게는 50분 이게 통화를 한다는 게 그냥 이런 걱정거리를 통화했을까? 아니면 진짜 무속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속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통화했을까? 왜 점 보는 것처럼요. 점을 본데 1시간 50,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맞나? 근데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가 아주 불거졌을 때 명태균 게이트도 네. 그렇고 그 중심에 김건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는데 이들은 건진법사는 사이비 무속인이어도 김건희는 믿었던 무속인이고 그런 식으로 무속인과 전화 통화한 식으로 한 건 아닌가 전화 생각합니다. 통화 열어놓고 뭐 구술했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이들은 보면 볼수록 미스테리네요. 그냥 최근까지 했었다라는 거고 정말 가장 최근에는 228톤 물을 일주일간 왜 썼는가, 어떻게 썼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진짜 제가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군에 있는 군 관사를 빼야 되잖아요. 내가 군 관사를 살았기 때문에 전역을 하면 군 관사를 빼야 되는데 그 군 관사를 이제 저는 거의 바로 전역하기 전날 뺐어요. 짐을 다 뺐어. 그런데 청소하고 제대로 안 하고 갔다고 다시 불러가지고 청소까지 하고 왔단 말이야. 어? 전역을 이미 전역 명령까지 다 나왔 전역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아, 그때는 김건희 씨급이 아니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면 다 똑같지. 김건희급이고 뭐가 어딨어. 김건희 씨는 일반인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하여튼, VVIP인 거죠. V제로. 예, 그런 걸 보면서 일주일씩이나 거기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상식 바뀝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저는 그동안 사용했던 그 금액, 수도세 포함해서 이거는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아주 아니. 치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야 된다. 아니 누구는 저기 샌드위치 어떻게 먹었네 말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생 시비를 걸더니 맞습니다. 자기들은 호화판으로 요리사 불러가지고 아유 진짜 참 이런 거 보면 검사들이 다 이런가? 다른 검사들도 이럴까? 아니, 원래 검사들은 이런가? 제가 알고 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이런 양아치는 처음 봐요, 내가. 정말 나 진짜. 솔직히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향해서는 전 양아치라는 표현을 정말 싫어하지만 양아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도 이들한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망난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우 네. 정말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놈은 없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또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